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진짜 스팸 하니까 스팸 메일이 생각나잖아요. 남편의 행동은 진짜 스팸 메일하면 갈 그런 정말 개념 없는 행동 같고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? 더군다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스팸 선물도 산 게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인찬 변호사입니다. 친구분들 잘 계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 변호사님. 오늘도 또 재밌는 사례가 있죠? 네, 오늘도 아주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오늘 사례는 뭔가요? 소개해볼까요? 네. 제목이 이렇습니다. 네. 장모 생신 선물로 스팸 선물을 준 남편. 와우. 이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도 큰 논란이 큰 이슈가 된 사건이고요. 예, 네. 참고로 이게 한경에서도 소개된 사건인데, 네네. 제가 한경의 법알못이라고 예.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문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. 거기 이제 자문 변호사거든요. 제가 답변 드린 그런 사례예요. 그래서 그렇군요. 더 이제 남다른 사례니까 한번 네.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. 네.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로 남편이 햄 세트를 준 것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. 네. 아내는 몇 달 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고급 브랜드 명품을 사드렸다. 네. 그런데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퇴근해서 온 남편과 의논하려는데 네. 남편은 이미 선물을 드렸다고 한다. 어. 아내가 남편이 너무 기특해서 무엇을 드렸는지 물었다. 네. 남편의 대답은 과히 충격적이었다. 뭔가요? 스팸! 아, 진짜. 모 브랜드 스팸! 네.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장모님에게 선물로 준 스팸 세트는 본인이 직접 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오래전 명절 선물로 받아 야. 차 싣고 다니던 것이었다. 엽기적이네요. 아내는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우스워? 따지자. 네.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. 네. 뭐 어때? 네. 선물 따는 것이 중요하지. 그 장모님 햄 좋아하시잖아. 아내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.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사연입니다.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네요. 만약에 그 친구분 아내분께서 네. 우리 그 시어머니 생신 때 네. 스팸 선물로 세트 들고 왔다.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? 일단 저는 명품 브랜드의 백을 사서 네. 장모님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. 비교해봐라. 그리고 네. 따져 묻겠습니다. 네.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진짜 스팸 하니까 스팸 메일이 생각나잖아요. 남편의 행동은 진짜 스팸 메일하면 갈 그런 정말 개념 없는 행동 같고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? 더군다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스팸 선물도 산 게 아니에요.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거고 그걸 그냥 차 트렁크에 그냥 쟁여놨던 거예요. 그냥 오래전에. 그러니까 사실 선물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가격이나 좋은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성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뭐 선물을 받는 분, 뭐 장인 장모나 뭐 시부모 아니면 뭐 배우자의 그런 뭐 어떤 기념일 같은 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본인이 뭐 직접 뭐 준비하는 그럴 때 정성이 중요한데 이거는 정성은 진짜 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. 뭐 선물을 사러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배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격이 비싸거나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물을 안 한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. 안 한 게 낫지 괜히 해서 욕먹는다. 남편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.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남편분이 아내를 얼마나 소위 말해서 무시했느냐, 처가를 무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본인 부모님 선물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?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은사님이라든지 본인의 직장 상사 생일 선물 이런 거 했다고 생각해보세요.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양쪽에 동등한 선물을 했다면 네.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. 와이프는 시어머니한테 아주 고급 브랜드 고급 백을 선물을 사드렸는데 줬는데. 그에 비해서 이거 좀 심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정성이 부부는 부족합니다. 평등해야 되거든요. 가끔 명절 때도 다투는 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왜 우리 집안에 이거밖에 안 하느냐.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부부는 평등해야 돼요. 뭐 시가나 처가가 시가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의 선물 사줬으면 당연히 처가에도 10만 원 정도의 선물 사줘야 되는 거고 명절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시가에 뭐 1박 2일 했으면 처가에도 1박 2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평등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이 불평등할 때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서럽거든요. 그래서 이 아내나 남편이 서럽지 않게 항상 부부가 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이제 일종의 장사 갈등이거든요. 요즘에 장사 갈등이라고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이제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사위와 장인 장모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다 사위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. 뭐 어떤 경우에는 장인 장모가 이제 사위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사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뭐 귀한 딸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위가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 장인 장모가 이 사위 상대로 좀 소송해달라. 딸을 데려와가지고 직접 데려와가지고 진짜 너무 사위에 잘못 만든 것 같다. 소송해달라고 같이 이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장사 갈등이 심한 것 같은데
우리 판례를 보면은 이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고부 갈등의 제1차적인 책임자를 남편으로 봐요. 남편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경우에 남편이 책임자다. 그럼 장서 갈등도 이제 그 유추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. 장서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아내의 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내년 생신 선물에는 이제 스팸 선물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아내보다 더 좋은 선물을 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